여름바다에 속도 위반자들이 떴다. 한여름 벌어지는 숨막히는 추격전. 이놈들이 속도 위반하는 분을 잡으려면 빨리 가야 돼. 속도 제어는 불가능하다. 오직 스피드만이 살 길. 위험천만 바다 위에서의 숨막히는 사투.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줄 통쾌한 추격전이 시작된다. 과연 한철 빨리 다가온 주인공의 정체는? 속도 위반자를 잡기 위한 헌터들의 험난한 여정. 여름바다의 사투 철이전 괴물을 찾아라. 다양한 어종을 자랑하는 주문진항. 이곳에서 특별 단속이 펼쳐진다는데.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속도 위반한 게 있다고 해서 왔는데. 난 아닌데. 결혼하고 2년 뒤에 애를 낳는데. 아니, 선생님 말고요. 그럼. 혹시 속도 위반한 거 저희가 찍으러 왔는데 지금 배 타면 돼요? 지금은 탈 수 없고 배를 네. 혹시 타려면은 새벽에 밤에 나와야 돼요. 3시에. 이거 3시에 출항하거든. 어느덧 바다 위에 어둠이 내려앉고 새벽 3시가 되자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하는 어선들. 주문진항의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안녕하세요. 타도 돼요? 이른 새벽부터 단속에 나서기로 한 헌터들. 제작진도 작전에 합류. 다부진 각오로 떠나는 여정의 긴장감마저 맴도는데 드디어 괴물과의 사투가 시작된다. 작전에 앞서 철두철미하게 출항 준비에 나서는 헌터들. 작전을 지휘할 헌터. 오랜 시간 철이전 괴물을 추적해온 베테랑이다. 원래는 한 겨울에 많이 잡히는데요. 예. 이건 365일 40일간만 그물이고 네. 나머지는 다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 겨울에 와야 되는데 지금 잡으러 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같은 시간 주업을 앞둔 수많은 배들. 괴물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이 순간 필요한 건 오직 스피드. 지체할 시간이 없다. 전속력으로 달려나가는 수지로. 이놈들이 속도 위반하는 분을 잡으려면 빨리 가야 돼요. 괴물이 있는 곳에 그가 있다. 강원도 바다 최고의 베테랑. 30년, 40년 됐는데 수공공이거든요. 속도 위반한 것들을 귀신같이 찾아낸다는 불굴의 추적자 김수진 헌터. 괴물은 어디에 있을까? 2시간 반 나가야 돼요. 2시간만 멀리 나가네요. 네, 좀 멀리 나가요. 여름에는 좀 멀리 나가요. 주문진항에서만 무려 3시간 거리를 이동해야 볼 수 있다는데 괴물을 찾기 위한 험난한 여정에 만반의 준비는 필수. 그것은 바로 충분한 숙면. 체력 비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작전이다. 한참을 달리자 결전의 아침이 밝아오고 드디어 속도 위반 검거 작전이 시작됐다. 거침없이 달리는 배 한켠에서 유심히 바다를 바라보는 헌터. 저희 배 부표 찾는 거예요, 이제? 묵묵부답. 대체 뭘 찾고 있는 걸까? 그때 어딘가를 가리키는 헌터. 바로 망망대해 위에 꽂혀있는 수진호의 깃발. 우표가 있는 곳이다. 이게 언제 도망간 거냐면은 16일 날 16일 날요? 7월 16일 날 도망한 거. 보름 전에 미리 작업을 해둔 부표를 찾아낸 헌터들. 괴물들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 이제 작전은 시작됐다. 그런데 그때 심상치 않은 헌터들의 목소리.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갑자기 심각해진 선상 분위기. 헌터들의 표정이 수상하다. 그때 배 깃발을 부러뜨리는 헌터. 그러자 선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긴급 상황에 애가 타는 김수진 헌터.
다른 배들은 이미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했지만 헌터의 배는 상황이 녹록치 않다. 과연 속도 위반한 귀물을 볼 수 있을까? 하지만 조업은 점점 더뎌질 따름인데 거예요? 아 줄이 엉켜가지고 네. 투망할 때 예. 줄이 엉켜가지고 바람살에 엉켰어. 그물을 끌어올릴 밧줄이 엉켜버린 상황.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한 헌터들. 결국 밧줄을 잘라내는 것으로 상황을 수습한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조업. 늦게 시작한 만큼 속도를 내보는데 밧줄이 어찌 당겨도 끝이 없다. 원장님 아직도 멀었어요. 몇 분째 해야 되는 거예요? 한 4-50분 되지. 40분, 40분 동안 땡긴다고요? 신기 가면 금방 가면 시간이 1425m 수심이 바로 터집니다. 속도 위반한 놈들이 깊게 있네요. 쉴 새 없이 밧줄을 끌어올리는 양만기. 깊은 수심을 짐작할 수 있다. 오늘 많이 잡힐까요? 못 당겨봐야 알죠. 당겨봐야죠. 밧줄을 한참 끌어올린 후 드디어 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모두가 숨죽이는 순간 그렇다면 과연 철이진 귀물의 정체는 무엇일까? 굵고 심지어 크다. 이게 속도 위반한 붉은 대게다. 대게. 붉은 대게. 되게 크네요. 되게 크다요. 아까 되게 붉은. 홍게라 불리기도 하는 붉은 대게는 키토산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붉은 대게는 일반 대게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심의 높은 수압을 견디며 사는 붉은 대게는 껍질이 두껍고 붉은 빛이 선명하다. 단백질과 철의 함량이 대게보다 높다는데 특히 칼슘은 약 3배 가까이 많고 어획량이 많아 가격은 대게보다 저렴하단다. 헌터가 미리 투망해둔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붉은 대게. 이제 붉은 대게를 포획한 그물이 서로 엉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려 수심 1425m에서 올라오는 붉은 대게. 아주 깊은 바다에 서식하기 때문에 조업을 하는 배가 아니고서야 쉽사리 볼 수 없는 귀물이란다. 헌터의 그물에 꼼짝없이 걸려든 붉은 대게들. 그런데 어째 올라오는 것마다 도통 움직임이 없다? 계속해서 그물에 걸려 올라오고는 있지만 조금의 미동조차 없는 붉은 대게들. 수조 속에 있는 녀석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힘없이 축 늘어진 모양새. 혹시 이미 죽은 건 아닐까? 근데 이거 배 다 죽은 거예요? 살았어요. 근데 왜 안 움직여요? 살려가 죽으면 안 돼요. 금방 써. 그런데 갑자기 제작진에게 붉은 대게 한 마리를 보여주는 헌터. 슬쩍 자극해 보는데 살았잖아요. 이게 살아난 거야. 정말 살아있는 걸까 의심하던 그때 입을 움직였다. 붉은 대게 살아있네. 사람이 움직이잖아. 살아난 거야. 그렇다면 붉은 대게는 왜 움직임이 느린 걸까? 붉은 대게의 서식지의 수온은 0.1도씨. 25도를 웃도는 바다 위 수온을 견디지 못해 올라오자마자 기절 상태에 이른 것이야. 조업 시작 후 2시간 동안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는 헌터들. 끊임없이 올라오는 붉은 대기에 쉴 틈이 없다. 귀물이 올라오면 그물에서 신속 정확하게 붉은 대게를 떼어내야 하는 상황. 바로 최상의 상품 가치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붉은 대게가 손상되지 않도록 그물에서 분리하는 것은 헌터들만이 가진 정교한 고급 기술.
다리 하나만 떨어져도 가치가 없기에 조심스럽다. 무사히 떼어낸 붉은 대게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최대한 빨리 수조로 이동시켜줘야 한다. 그런데 갑자기 그물에서 떼어낸 붉은 대게를 가차없이 바다에 버리는 헌터들. 어렵게 포획한 괴물을 대체 왜 버리는 걸까? 선생님 버리는 거예요? 벌금 나가니까 내버리지.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근데 누구도 못 가져와 내 그래야 돼. 아하, 그렇다면 아직 어린 새끼라서 놔주는 걸까? 안 잡은 자리에서 못 잡아 저거. 암컷이라 못 잡는다. 왜 못 잡아요? 배 알이 살려가잖아 개를 맞아. 네. 새끼 채잖아. 아, 잡으면 안 돼요? 벌금 나와. 대껍질을 들어보니 알이 가득 차 있는 암개. 부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의 크기와 상관없이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I think about it every night and day. Spread my wings and fly away. 꽃게알은 먹지 않아요? 안 나면 못 먹어. 안 나면 못 잡고. 암놈 알은 절대 먹을 수 없어요.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오로지 수컷만 잡을 수 있다. 그렇다면 암개와 수개는 어떻게 다를까? 수개는 배 부분이 좁은 반면 암개는 둥글고 널쩍한 것이 특징. 크기만 봐도 수개보다 암개가 훨씬 작다. 그런데 갑자기 작업을 중단하는 김수진 선장. 알 수 없는 미소를 보이며 어디론가 향하는데 조업 도중 선장실로 들어간 헌터. 무슨 일일까? 저 가발을 입었으니까 완전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바람도 없이 선풍기 바람이. 헌터의 바지에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처참해진 뒤태. 바지가 찢어졌는데요. 안에는 시원하겠네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 속에서 가장 힘들다는 그물 작업에 열중한 헌터들. 그런데 갑자기 얼굴에 피를 흘리는 승원. 고통을 느끼지도 못할 만큼 작업에 열심인데 피나요, 피. 놀란 제작진과 달리 아무렇지 않은 듯 피를 닦아내는 성원.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물 작업 중 날카로운 다리에 긁히고 만 것이다.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네요. 난이도 일하는 시간 얼마 안 되는데 난이도가 노니까 사람이 지치잖아. 난이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김수진 선장. 이처럼 붉은 대게를 그물에서 분리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그런 일은 마방선하고 종종 있어. 눈만 안 찔리면 돼. 계속되는 폭염에 점점 지쳐가는 헌터들. 그늘 하나 없는 땡볕 아래 바다 한가운데에서의 작업. 하지만 강도 높은 조업은 계속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김수진 헌터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어떤 상황인 걸까? 급기야 난간에 매달린 성원. 붉은 대게를 포획하고 수면 위로 올라오던 그물이 얽혀버린 것이다. 결국 조업 중단 위기에 놓인 헌터의 배. 위험천만한 순간. 양만기의 자칫 손이라도 끼이면 큰일. 잠깐이라도 방심했다간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생각보다 그물이 심하게 얽힌 상황. 난간에 매달려 그물과 사투를 벌여보지만 쉽사리 풀리질 않는데 손 쓸 수 없을 만큼 엉켜버린 그물.
수습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봤지만 결국 조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급기야 뱃머리를 틀어버리는 헌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탓에 하루 한 번만 작업을 하고 있지만 오늘은 추가 조업이 절실하다. 오늘은 양이 어제보다 조금 적으니까 좀 맞는 곳을 찾아가야 되니까 신경을 많이 씁니다. 또 다른 조업 장소를 찾기 위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헌터의 배. 어찌나 빠른 속도인지 중심을 잡고 가만히 서 있기조차 힘든 상황인데 왜 이렇게 빨리 가요? 빨리 가기 안 해요. 천천히 가. 천천히 가더라고요. 이 와중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헌터. 음료수 따르기는 기본. 배 위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고수들답게 아무리 강한 흔들림에도 끄떡 없단다. 또 다른 부표를 찾아 이동하는 헌터의 배. 헌터의 표정이 더욱 신중해지는 순간인데 붉은 대게 조업은 자리 선정이 중요하기에 물량 확보를 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를 찾아야 한다. 쉽지 않다고 이제 어디에 이제 서식하고 있는지 그걸 잘 살펴야 되니까 한두 번은 봉실 때가 많아. 거칠게 바다 위를 달리던 그때 수진호의 또 다른 부표를 발견한 헌터들. 지체할 시간이 없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오늘도 만선 오늘은 그 희망을 걸고 바다를 나가는 거야. 간절한 희망을 담아 작업을 이어가던 그때 한눈에 봐도 많은 양의 붉은 대게가 헌터의 그물에 걸려 올라온다. 끝없이 올라오는 귀불들. 대하는 지금 붉은 대게 풍년이다. 베테랑 선장의 예상 적중. 포인트 이동 후 포획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게다가 통통하게 살이 오른 붉은 대게들이 한가득. 좋은 장소를 찾은 덕에 순식간에 수조가 빈틈없이 꽉 찼다. 두 개로 돼도 이거는 많은데 어떤 이게 더 없는 뻥 수가 있어. 얘가. 아 그러면 선장이 그 포인트 자리 잡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붉은 대게들. 덕분에 헌터들은 또다시 분주해지는데 우와 정말 많다. 붉은 대게가 올라오는 속도만큼 그물 작업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 그만큼 신선도와 직결되기 때문인데 하지만 3km가 넘는 그물을 감당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 무더위 속 두 번째 그물 작업. 어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듯하다. PD 양반도 한번 해봐야 쉬운 거 하고 우리 선원들이 보통 30년, 40년 된 그 수능공이거든. 보기는 아주 쉬워 보여도 막상 본인들 하면은 쉽지 않아요. 한번 해봐야 경험삼아. 그가 나설 때가 왔다. 비장한 각오로 결의를 다지는 제작진. 그물 작업에 성공하고 오늘의 수훈갑이 될 수 있을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대략 난감.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오히려 방해만 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보는 것만으로도 답답한 상황. 과연 제자리만 맴도는 제작진의 손에서 붉은 대게는 구조될 수 있을까? 급히 늙은 제작진. 벌써 5분째 한 마리와 씨름 중이다.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는 헌터도 지친다 지쳐.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일단 한 마리 줄게. 뺏겼으니까. 오늘 일당이에요? 감사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붉은 대게 한 마리 획득. 여기에 보너스까지 선물하는 헌터. 바로 붉은 대게의 싱싱한 속살. 가차없이 폭풍 흡입하는데 소리조차 맛있어 보인다. 와, 진짜 바다 맛이 장난이 아닌데요? 그 속살로
붉은 대게 회는 조업 중에만 맛볼 수 있기에 더 특별한 헌터들의 선상 간식. 우리들이 개맛을 알아? 속이 꽉 차도 너무 꽉 찬 붉은 대게의 속살. 눈으로만 봐도 탱글탱글함이 그대로 느껴지는데 이게 바로 대박 속살.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게 하는 남다른 비주얼이다. 태어나서 붉은 대게 회를 처음 맛본다는 제작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맛 과연 어떨까? 진짜 이 배 위에서만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맛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홀로 작업 중인 김수진 선장. 제작진에게 일당으로 준 붉은 대게, 그 속살을 정성껏 벗겨내더니 한 곳에 가지런히 모으는데 시선 고정한 주인. 모아둔 속살을 가지고 제작진에게 주는가 싶더니 아무런 말도 없이 후련히 사라져버리는 야속한 헌터.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냉큼 헌터를 따라가 보는데 깨끗한 물에 붉은 대게의 속살을 씻어내는 헌터. 대체 뭘 하려는 걸까? 아까 해가지고 안 그래가지고 내가 맛을 한번 근데 선수라는 거죠. 아, 어떤 맛이요? 그 다음에 더 잘해야 되는 평생 보지 못한 맛. 그런데 헌터의 조리 도구는 다름 아닌 커피포트? 붉은 대게의 속살을 커피포트 안에 집어넣는 헌터를 보고 있자니 갈수록 더욱 궁금해지는 상황. 샤워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는 왜냐면 특히 뭐 그릇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대충 되는 데를 하거든. 하나 좀 이제 샤워를 하려면 밖에 들어가서 헌터가 제작진에게 건넨 건 바로 100% 순수 게살 샤브샤브.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 달짝지근한 게 진짜 일품이에요. 붉은 대게의 힘을 받아 계속되는 조업. 귀물들도 쉴 틈 없이 헌터들의 배로 올라오고 있는데 누구보다 빠르게 열심히 그물을 벗겨내는 헌터의 손길을 벗어난 붉은 대게. 신속하게 물속으로 직행. 아니 그런데 이것들은 보통은 신선도를 위해 수조로 던져지는 붉은 대게. 하지만 수조가 아닌 바구니로 향한다? 수조와 바구니의 갈림길.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상품같이 겉으로 봐서는 비슷해 보이는데 상품 가치가 없는 이유는? 살이 흐물흐물하잖아. 짠맛이 난다고. 예? 짠맛이 나, 단맛이 안 나고 차가운 맛이 난다고. 아, 살이 없는 거. 그래서 이 물렁물렁물렁하잖아. 이거는 단맛이 안 나고 짠맛이 나, 상품 가치가 없는 거야. 왜 그런 거예요? 여기 이제 탈피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탈피요? 얘네들도 탈피를 해요? 야들이 껍데기를 벗으면서 커진단 말이야. 탈피를 반복하며 성장하는 개들은 껍질을 벗기 바로 직전 살이 가장 많이 오르는데 탈피를 많이 할수록 몸집이 커진단다. 껍질을 벗기 전 최대한 살을 찌운 붉은 대게. 영양분을 비축해도 맛까지 최고라고. 탈피 후엔 영양분을 껍질로 보내 살이 빠지고 물렁물렁해진다. 상품성 없는 개들로 은밀히 작업 중인 헌터. 일일이 해체하는데 살이 없는 이 녀석들로 대체 뭘 하려는 걸까? 이때 장이 제일 맛있는 장이야. 어디요? 어디요? 노란 색깔 나잖아. 이상이 맛있는 거. 보여주세요. 이게 제일 맛있는 흐물흐물한 탈피 전은 장이 맛있는 거예요? 그렇지. 내장만을 골라내는 헌터. 탈피한 붉은 대게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 중 별미라고.
꽤 많은 양의 붉은 대게 내장이 모였다. 이것이 바로 붉은 대게 속황장. 열심히 내장을 골라낸 헌터. 이번에는 수십 마리의 내장을 한 곳에 모은다. 그렇다면 이 내장으로 무엇을 하려는 걸까? 이거는 먹어요? 먹는 거지 당연히. 걔는 내장을 먹을까 먹는 잔뜩 모은 내장을 들고 또다시 어디론가 향하는 헌터. 제작진 재빨리 뒤를 쫓아보는데 본격적인 요리를 준비하는 헌터의 손놀림이 바쁘다. 개는 내장을 먹어야 제맛이라는 헌터. 그가 보여줄 요리의 정체는 무엇일까? 몇 분간 끓여요? 공식이 없어. 공식이 없어? 공식이 있는데 안 가르쳐. 정말 헌터만의 특급 레시피, 그만의 비법으로 조리가 시작됐다. 심히 궁금한 내장 요리의 정체,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수족 곳곳마다 어느새 싱싱한 붉은 대게로 가득 들어찬 상황. 하지만 아직 조업은 끝나지 않았다. 끝을 모르는 헌터, 다시 선장실로 향하는데 망망대해로 달려나가는 수진우. 갑자기 헌터의 표정이 진지해진다. 새로 준비하자. 마루 준비해라 마루. 조업 중 가장 중요하다는 투망 작업이 시작된 것. 부표를 띄우고 바다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려야 하기에 가장 신경 쓰이는 작업이자 선장의 임무가 막중한 시간. 드디어 그물이 내려진다. 바다의 조류까지 계산해야 하는 투망 작업. 수지로 깃발을 세운 헌터들의 15일 뒤 만선을 기대해본다. 새벽부터 시작된 조업이 끝이 나고 붉은 보석을 가득 싣고 항구에 도착한 헌터들. 수조 속에서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한 채 도착한 붉은 대게들을 보니 오늘 조업은 성공적이다. 고된 작업이지만 바로 이 맛에 헌터들은 바다를 찾는단다. 갓 잡은 붉은 대게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시선 집중. 평소보다 많은 수확량을 올렸기에 옮기는 일도 만만치가 않은데 붉은 대게는 얼마나 잡혔을까? 여기도 뭐한 300~400kg 되겠지. 많이 잡은 거지. 520만 원가량의 수확.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결과다. 갑자기 작업 도중 선장실로 향하는 헌터. 황급히 뒤를 쫓는 제작진. 하마터면 놓칠 뻔했다. 붉은 대게 내장 요리, 그 비밀의 맛이 밝혀진다. 아까 장 볶았는데 내가 먹어보라. 그새 많이 졸여진 붉은 대게 내장. 30분 전까지만 해도 냄비에 가득했던 건 붉은 대게의 묽은 내장. 상품성 없던 붉은 대게의 내장이 모여 헌터만의 특급 소스로 변신했다. 과연 내장 소스의 맛은 어떨까?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제작진. 드디어 그 맛을 보는데 입에 들어가자마자 동공 확대. 와. 그냥 내장만 넣은 거예요? 볶으면 맛이 달라. 또 어떻게 볶냐에 따라서 맛이 또 달라지고. 탕 끓이면 맛이 다르고. 또 이제 찌면은 맛이 다르고. 게장은 어떻게 요리하냐에 따라서 맛이 천차만별로라. 아, 그러니까 어떻게 밥 반찬으로 먹는 거예요? 밥 비벼서도 먹고. 저기 된장국 끓일 때 한 서너 스푼 넣어가지고 또 끓여 먹고. 한 스푼이요? 이제 오리지널이지. 어떻게 먹어도 맛있다는 신비로운 맛. 어떻게 이게 단맛이 나지? 아무리 먹어봐도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다. 여기 단맛이 나지? 또 다른 제작진도 시식에 돌입. 아, 이거 뭔 맛이지? 달고요, 고소하고요.
뭐라 해야 되지? 뭔가 기름진 맛도 있으면서 뭔가 기름지긴 하지만 느끼하지 이 않은. 상태에서 조금 더 볶으면 또 다른 맛이 나온다. 아 그래요? 조금 덜 볶으면은 또 다른 맛이 나. 며느리도 모른다는 헌터만의 특급 내장 소스 레시피. 한 사람 앞에 딱 한 입만 맛볼 수 있을 만큼 귀하디 귀하단다. 그런데 소스를 페트병에 담아내는 헌터, 또 뭘 하려는 걸까? 페트병에 왜 넣으시는 거예요? 아 이거 저 이제 가져가갖고 손님들이 시식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쭉 놔가지고 게 다리 살 가지고 발려서 딱 찍어서 시식하. 다시 작업을 재개하는 헌터. 제작진도 발벗고 나서는 즐거운 시간이 찾아왔다. 바로 붉은 대게를 판매하러 가는 길. 붉은 대게는 신선함이 생명이기에 바다의 맛을 그대로 간직한 채 재빠르게 이동한다. 전국에서 모여든 손님들, 그야말로 붉은 대게 열풍이다. 살이 잔뜩 오른 괴물 붉은 대게. 고운 빛깔을 유지한 채 손님들을 유혹할 준비를 마쳤다. 판매는 헌터 아내가 책임진다. 붉은 대게 특유의 담백하고 고소한 맛은 어린 아이들의 입맛에도 안성맞춤이란다. 통통한 속살로 손님들 지갑을 거침없이 열게 하는 붉은 유혹. 그야말로 인기 만점. 거의 순식간에 팔려 나가네요. 예, 금방 배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손님 많을 때는 더 팔려요. 그런데 붉은 대게를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그때 이장의 무기를 꺼내든 헌터. 선상에서부터 공들여 만들어온 헌터의 특급 소스. 이제 진가를 발휘할 시간이다. 지나가던 손님들도 처음 보는 내장 소스에 시선 고정되고, 통통한 다리살에 내장 소스 듬뿍 찍어 건네는 헌터. 일단 손님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다. 선장만의 비밀 병기 소스. 맛을 보면 사지 않을 수 없다는데.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붉은 대게. 남녀노소의 입맛을 점령했다. 내장 소스 덕에 모여드는 손님들. 끝내주는 맛이. 저거 먹을 때는 이렇게 살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살이 많네요. 놀라운 내장 소스의 힘. 특급 레시피라 불릴만 하다. 내장 소스가 장사에 또 큰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급기야 손님들 사이에서 붉은 대게 쟁탈전까지 펼쳐지는데, 하루의 고생을 모두 보상받는 이 순간이 헌터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일 터. 붉은 대게 드시러 주문지으러 오세요. 두 번째 속도 위반자를 찾아 나선 경남 사천. 최근 이곳에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는데, 그 주인공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조용하던 어촌 마을이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떠들썩해졌을까? 중간 3,000번은 속도 위반한 놈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속도 위반? 속도 위반한 놈이요? 네네. 혹시 남성에게 좋다는 장어가 범인? 아닙니다. 남해안 대표 고급 어종 성대도 아니고, 그렇다면 혹시 이 문어? 하지만 문어는 딱히 정해진 철이 없다는데, 그럼 대체 무엇인 걸까? 힌트를 찾아간 이곳, 삼천포항의 한 축제 현장. 때이른 별미를 즐기는 이들로 북적이는데, 아래 먹을 때는 몰랐는데 더 좋은가. 몸보신데 뭐 브라질 따로 없지. 가을이 또 구이는 가을이 최고고 회는 또 여름에 먹는 게 제맛 아니겠어요? 가을에는 구이로, 여름엔 회로 먹어야 제맛이다?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저기 배로 가서 많이 씁니다.
마침 새벽 조업을 마친 어선들이 들어오고 성질이 급해 잡힌 후 금방 죽는다는 이것 때문에 신선도 유지가 관건이라는데 지금 최고의 맛을 자랑한다는 생선 끝없이 쏟아지는 이것의 정체는 과연 뭘까? 어머니 제일 많이 나는 게 뭐예요? 전어. 전어. 아, 전어가 여름인데 많이 나요? 전어가 비싸다고. 지금요? 예. 제일 비싸. 근데 비싼데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도 먹을 사람이 많으니까. 맛도 있고. 가을 전어는 옛말 이제 여름 전어라 불러주오. 때이른 전어 풍년에 삼천포항의 여름 풍경까지 달라졌다는데 지금 이곳은 그야말로 물반 전어반 미식가들의 발길을 잡는 전어 행렬에 어민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이런 특별한 현장을 놓칠 코리아 헌터가 아니다. 때이른 승림 철을 잊은 전어 잡으러 출발. 선장님 어느 정도 나가나요? 40분. 60년을 물 위에서 살았다. 제가 잡는다고 잡는 게 전형적인 경상도 사나이 감출 수 없는 헌터 포스. 몸을 있지 봐 이거. 삼천포 전어는 내가 접수한다. 경력 60년의 박상군 헌터. 그에 못지않은 전어잡이 실력을 가진 아내와 함께 조업에 나섰는데 잠시 후 자신만 아는 조업 지점에 도착한 헌터. 군집 생활을 하는 전어 때는 종종 이렇게 어탐기에 포착된다고. 물론 요리 잘하고 여름 비 나와 이런 먹어. 전어 떼가 지금 배 밑에 있다. 한 무리가 빠져나가 버리면 언제 다시 모일지 모른다. 신속하게 그물을 내리는 헌터. 60년 경력의 헌터도 긴장되는 순간인데 제대로 잡아주세요. 제가 잡는다고 잡는 게 아니고 예. 쥐가 해야 되다가 고물이 찌박아야 되지 뭐. 그래야 잡히지 뭐. 내가 물 밑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안 그런가? 이제 녀석들이 활동을 시작할 시각. 과연 전어가 잡혔을까? 기대를 안고 조심스레 부표를 걷어 올려 보는데 드디어 천천히 그물이 올라오고 속도를 위반한 성질급한 녀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왔다. 정말 뭔가 벌려둔 모양. 그런데 어째 길이가 좀 긴 것 같은데? 누구냐 넌?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는 양태. 하지만 헌터의 목표물은 오직 전어다. 그런데 갑자기 그물에서 뭔가를 떼어내는 헌터. 내동댕이 쳐진 이것은 다름 아닌 개? 개를 발견하자마자 사정없이 부숴버리는데 아니 대체 왜 이러시는 건가요? 지금 못 깬 거예요? 개. 개, 뻘짓개. 어떻게? 왜 죽였어요? 아니, 요 그물로 그물로 저기 사. 그물로 빵꾸를 내. 살려주세요. 이제 그물에 구멍 안 낼게요. 그런데 대체 전어는 언제 올라오는 걸까? 전어를 만나기가 쉽지만은 않은데 그런데 그때 희미한 은색 물체가 포착됐다. 정말 그토록 기다리던 전어가 걸려든 걸까? 헌터의 기대에 보답이라도 하듯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전어. 헌터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는데 그럼 다시 어디까지 이거 오나? 삼천포항 앞바다를 떠들썩하게 만든 주인공. 가을 전어라는 말이 무색하게 벌써 어른 손바닥만큼 씨알이 굵어진 녀석. 바로 삼천포항 여름 첫 전어다. 수온 상승으로 예년보다 일찍 형성된 전어 어장.
때문에 서식지도 점점 북상 중이라는데 이쯤 되면 여름 생선이라 불려도 될 듯하다. 특히 성어가 되기 전인 여름 전어는 뼈가 부드러워 단면으로 잘랐을 때 뼈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때 아닌 전어 풍년을 만난 헌터. 고마워 아저씨. 전어가 이렇게 많이 올라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진내가 매일이 많이 돌아오겠어. 전어 먹어. 뼈가 보더라봐. 그런 게 좋아. 잘 지내면 뼈가 세서 몸. 아이고. 선생님 파이가 뭐예요? 사투리로 파이가 이라는 말이 표준말로 안 잡힌다 이런 소리. 아니다. 아니다. 밤늦게까지 계속된 조업. 그런데 갑자기 배 안의 분위기가 심각해졌다. 두 사람이 잡아당겨도 끔쩍도 않을 만큼 그물이 무거워졌는데 와, 이거 무거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배 주위에 무언가 있다. 아래를 내려다본 제작진은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물과 배를 둘러싼 정체불명의 물체들. 때를 지어 움직이는 괴 생명체들 발견. 대체 이것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어머니 이게 뭐예요? 개 새끼. 네? 개 새끼. 원인을 알 수 없는 수십만 마리의 개떼의 습격. 어디선가 나타난 개떼가 배 안으로 몰려드는 기이한 현상. 그런데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물속은 더 심각한 상황. 개체 수를 짐작할 수조차 없다. 바닷속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전어 잡으러 다니는 길인 것처럼. 60년 경력의 헌터도 처음 보는 광경. 그렇다면 전어를 잡기에 문제는 없는 것일까? 개들이 많으니까 지네가 많이 안 잡히. 왜요? 개 이것들이 막 지랄을 하니 날구지를 하니까. 아 빨리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는구나.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이상 현상. 개떼의 방해로 더 이상의 전어 조업은 불가능해졌다. 오늘은 개떼입니다. 바입니다. 전어가 많이 안 잡힙니다. 아쉽지만 내일을 기약하는 헌터. 무거운 마음으로 뱃머리를 돌린다. 다음 날 다시 한번 만선을 기대하며 전어 조업에 나서는 박상곤 헌터. 그런데 예사롭지 않은 자태를 뽐내는 이가 있었으니 내가 바로 전어잡이 구원투수다. 두 분 합쳐서 경력이 몇 년이에요? 100년이 묻고 내 20년. 국내 졸업하고 다시 얘기하는 뭐야 마음으로. 대한민국 집 나간 며느리는 내가 귀가시킨다. 경력 60년의 박정식 헌터. 선생님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놀라운 직감을 가진 그는 전어 서식지를 눈 감고도 찾아낸다는데 저기 가면 바글바글.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 그때 박정식 헌터가 어딘가를 유심히 살핀다. 갈매기가 지금 있네. 예? 갈매기가 지금 안 배. 아니 웬 갈매기? 갈매기는 왜요? 갈매기가 고기가 있으면은 그거 잡아 몰랐고 그걸 하고 있지. 어군 탐지기가 생기기 전부터 바다 생활을 한 그만의 노하우란다. 드디어 포착된 갈매기. 갈매기 진짜 왔네. 내가 많이 힘들었다. 갈매기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는 헌터. 아니나 다를까 그가 예측한 곳에 갈매기들이 연이어 몰려들고 있다. 그런데 바로 투망을 하지 않는다. 해가 살 기울어질 때, 해가 살 기울어질 때 투망하고로. 볕이 뜨거우면 수중 산소량이 줄어들어 전어의 활동량도 떨어지기 때문
대신 밤조업을 대비해 배부터 든든히 채워놓아야 한다는데 오늘의 저녁 메뉴는 두 헌터가 어릴 때부터 함께 먹고 자랐다는 전어회. 전어의 비린 맛을 잡아주는 헌터만의 비법이 있단다. 한데 얹어가지고 이러면 맛있어. 맛있어. 어떻게 먹어야 맛있어요? 쭉 싸가지고 저거 주였고 찍고 찍고 그러니까 맛있어. 초장이 맛있어요? 된장이 맛있어요? 원래 밖에 된장을 먹어야 예. 이 사시미가 아다르지 안 돼. 박상군 헌터의 방법대로 전어회 한 쌈을 크게 싸는 제작진. 비린내를 잡아줄 양파를 얻는 것도 잊지 않는다. 그래 뭐 맛있다. 육지에서 먹던 양식 전어와는 확연히 다른 맛인데 초장보다 된장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선상 최고의 별미다. 지금은 저는 배가 무리기 때문에 초장이 해도 더 맛있지. 해가 저물자 본격적인 전어 잡이를 시작하는 헌터. 전어 활동 시간에 맞춰 그물을 건져 올리는데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한다는 60년 지기. 특별한 구원투수의 등장이 위력을 발휘할까? 바로 그 순간 헌터들의 얼굴에 미소가 만개하고 전어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끝없이 올라오는 전어대. 품질도 최상급이다. 계속 올라오는구나. 전어 풍년의 그간의 피로도 씻기는 것만 같은데 끊임없이 올라오는 전어대에 바빠질 헌터들. 그물이 엉키기 전에 전어를 빼내는 것이 관건. 하지만 영 쉽지가 않다. 선생님, 그물 풀 때 짜증나지 않으세요? 돈이 올라오는데 뭘 짜증나겠나. 참내 그물 풀 때 되게 힘들잖아요. 어우, 힘이 들어도 돈이 올라오기 때문에 힘든지 모르게 하고 있지. 기름이 많고 맛이 좋은 전어는 예부터 돈을 생각치 않고 먹는다 하여 돈 전자를 쓴 전어라 이름 붙여졌단다. 전어 양이 많아지자 작업 속도를 감당하기 힘들어진 헌터들. 바빠지거든. 어디가 생각이 들어. 그런 결정 안 하고. 결국 제작진까지 작업에 투입. 계속 못한대. 선생님, 여름에 전어가 왜 이렇게 잘 잡혀요? 아니 밀치했어 그만. 이것도 뭐지 바람이 났는가? 사람만 바람 나는 게 아니고 이 고기도 뭐 바람이 나. 애는 써보지만 능숙한 헌터들과 달리 뭔가 어설픈 제작진. 계속 허둥지둥이다. 이거 걸린 거 아니에요? 내가 줄 때. 이렇게 뒤로 빼야 되죠? 아이 그걸 문제는 죽는 놈은 죽고 뭐 사는 놈 다리 그렇지 그거 뭐 꼭. 헌터의 손을 거치자 그물에서 단번에 떨어지는 전어. 땀범벅이 된 제작진. 이쯤 되면 전어와의 사투가 아니라 그물과의 사투다. 쉽지 않네, 진짜. 하나 한 마리 빼기 쉽지가 않네. 횟값 한번 톡톡히 치른다. 구원투수의 제작진까지 합세한 조업. 과연 전어 수확량은 얼마나 될까? 어느새 수조 가득히 채워져 있는 여름 전어. 제대로 만선이다. 고생한 남편을 위해 한국까지 마중 나온 아내. 헌터는 직접 잡은 전어 자랑에 바쁘다. 아무리 펀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전어. 언제나 오늘처럼 풍성하기를 바라본다. 그때 갑자기 제작진에게 무언가 줄 것이 있다는 헌터. 수저 속에 선물이라도 숨겨둔 것일까? 들어가. 들어가.
며칠 동안 제작진과 정이 듬뿍 든 헌터. 그의 과격한 애정 표현에 먹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고 난감해진 제작진. 잠깐 씹어. 씹어 가. 따뜻한 마음만 받겠습니다. 장난은 그만. 오늘 잡은 다른 해산물들을 꺼내는 헌터. 힘이 엄청난 문어에 어른 주먹만한 소라까지 등장했다. 즉석에서 살벌한 손질까지 하는 헌터. 한창 산란기에 살이 통통하게 오른 소라까지 챙겨 과연 뭘 하려는 걸까? 이보다 더 신선할 수는 없다. 바로 갓 잡은 해산물을 넣은 특제 라면을 만드는 것인데, 해물 육수가 잘 우러날 때까지 세상에서 가장 긴 시간 5분이 지나고, 라면 먹읍시다, 라면. 자, 짜자자자. 아내의 사랑이 듬뿍 담긴 라면 등장이요. 면은 거들뿐 통문어에 소라, 새우까지 더하니 웬만한 해물탕 부럽지 않은 통문어 해물 라면이 완성됐다. 드셔보세요. 피디 양반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통문어부터 한 입 크게 뜯는 제작진. (6월에서 9월까지) 지금이 딱 제철인 삼천포. 돌문어의 맛은? 근데 대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이 삼천포 앞바다 돌문에 이 끝내주기 맛있거든요. 나 좋아 이거. 오늘 빨리 한번 잡숴보세요. 아, 네. 여기 들어가야 돼. 저기. 라면에는 저는 안 넣어 먹어요. 라면에는 전혀 이거 못 팔라. 때가 있어가지고. 라면에 누가 전어를 이어 먹어? 파이예요? 팔지. 라면에는 전어 이어 먹으면 맛이 없어. 안 좋아. 돌문어를 먹는 모습이 흡사 갈비를 뜯는 것 같은데, 제작진 오늘 제대로 포식한다. 게는 껍데기까지 씹어 먹어야 제맛이라는 헌터의 아내. 맛이 어때요? 개 맛있지요. 인산인해를 이룬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 현장을 찾았다. 줄을 서시오. 바다에서 갓 잡은 올여름 첫 전어 대령이요. 축제를 맞아 마을 주민들도 두 팔을 걷어붙였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헌터의 아내. 그런데 선장님은 뭘 하시나? 선장님 아무것도 안 도와주세요? 설명. 네? 확인해. 이거 쓰는 것도 봐. 다음 썰는 것도 도와주고. 다 하시네요. 전어도 잡고 여기도 개도 도와주세요. 잡고 썰기도 하고 구기도 하고. 한다면 한다. 큰맘 먹은 헌터. 전어잡이 60년 베테랑의 솜씨를 발휘하는데, 단백질이 풍부해 몸에 더욱 좋다는 전어. 뼈째 먹는 회에는 칼슘까지 듬뿍 들었다. 전어 하면 빠질 수 없는 이곳. 며느리 친정간 사이 문 걸어 잠그고 먹는다는 명불허전 전어구이도 인기 만점. 살은 통통, 뼈는 가을 전어보다 훨씬 가늘고 연해. 통째 먹기에도 딱 좋다. 회나 구이만으로 먹기 심심하다면 싱싱한 전어회에 아낌없이 채소 투하. 매콤한 고추장을 넉넉히 넣고 고소한 참깨까지 듬뿍 뿌려 정성을 담은 손맛으로 조물조물 무치면 고소한 전어 맛과 칼칼한 양념, 아삭한 채소가 어우러진 전어회 무침 완성이요. 발빠른 미식가들은 여름 전어를 맛보러 진작부터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전어는 통째 구워 뜯어 먹어야 제맛이고, 회는 향긋한 깻잎에 쌈을 싸먹으면 금상첨화라는데, 발빠른 사람만 먹을 수 있는 여름 전어의 맛은? 궁금합니다. 한번 보세요.
먹고 또 먹고 술안주로도 안성맞춤. 하고 입안에서 감칠맛이 싹 돕니다. 여름 바다에서 펼쳐진 때이른 추격전. 일찍 찾아온 놈들을 맞이하기 위해 더 일찍 움직이는 헌터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빛나는 헌터들의 땀과 열정은 오늘도 계속된다.